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것은 파일 메뉴에서 여기에서 옵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일 저장을 먼저 미리 해주세요. 자,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컨트롤 S키 누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ITQ라는 폴더 가셔서 여러분들 파일 이름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미 시험에 등록하신 분들은 자신의 실제 수험번호,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부터 시트 3 있죠? Shift 누르고 시트 3까지 모두 선택해 주시고서 여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전체 선택되죠? 컨트롤 A 눌러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홈 탭에서 맞춤에서 위, 아래 두 개 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열만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있죠? 열 너비를 1로 수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시트 그룹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트 1만 선택되어 있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 1작업 그리고 시트 2, 3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맞췄다면 이제 선택된 거는 없애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장 마저 한번 또 해주시고요. 이제 제1작업 내용을 입력할 텐데요. 그 셀 위치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시면 B4 셀에서부터 J16까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세요. 입력을 하실 때요. 먼저 셀 보시면은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 게시일 있죠. F5에서부터 여기에서 F14까지 셀 있죠. 이 셀은 숫자 형식으로 미리 바꿔주세요. 아, 여긴 날짜 형식이죠. 날짜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자재비 월 되어 있는 거 있죠. H셀 있죠. H셀 역시 H5부터 H14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월 매출액도 똑같은 그 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I5에서부터 I14까지 요거 두 개 다 모두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숫자 표시로 되면 되니까요.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소수점자리 필요 없고 천자리 기호 표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히 바꿀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출력 형태 보세요. 거기 위치 제일 밑에 있죠. 2에 16에 해당되는 이 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그리고 천 단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B4 셀에서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하셨죠. 운영 게시일 같은 경우에 셀 너비가 좀 좁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F와 G 사이 더블 클릭해서 조금 키워주시고요. H와 I 사이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좀 키워주시면 글자 모두 다 보여지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서 아까 셀 서식된 그 지정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월 매출액 비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나오는 부분 이 부분들은 그냥 우선 놔두시면 돼요. 입력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블록 설정을 해서 셀 합치기 할 텐데요. 출력 형태 보시면 B15에서 D15까지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B16에서 D16까지 그 다음에 F15에서 F16까지 그 다음에 하나연수원 관리 등급 이거 부분 있죠? G15에서부터 다시 I15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각각 4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여기 보시면 맞춤의 첫 번째 거죠. 이거는 바로 그냥 클릭하면 첫 번째 게 실행된다고 그랬죠. 자,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 이렇게 각각 4군데가 셀 합치기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테두리 모두 지정할 건데요. B4에서부터 J16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글꼴 탭에 테두리 먼저 모든 테두리에 다 가는 선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밑에만 드래그해서 붉은 선 지정해 줘야 돼요.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운영계실 제일 하단 쪽에 대각선 해야 되죠. 자, 컨트롤 1키나 아니면은 셀 서식 실행, 테두리 탭에서 선 스타일은 가는 선에서 대각선만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고 클릭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색깔 또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랑으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관리번호인 B4에서 B고 J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관명 쪽에 클릭을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해주세요. 자, 그럼 세 군데 선택됐죠?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이라는 걸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너비들 여러분들 보기 좋게 좀 맞춰주세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죠? 조절 이제 끝났다면은 지금 조건 보시면은 정렬에 대한 거 있죠?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으로 해라. 그래서 이따가 이용 인원수 여기에는 명이라는 글자가 붙을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식자재비와 월매출액 이 부분은 숫자 회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용 인원수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나요? 네, 우선 이건 놔두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입력 안 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정렬은 좀 이따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위쪽 1, 2, 3행에 그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번호라는 거 입력해야 되죠. 마우스로 1, 2, 3행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선택됐죠. 그러면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없애주시고요. 삽입 탭으로 가셔서 도형 있죠.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줘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용 입력해야 되겠죠. 자, 내용 입력 이제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지금 글자 나오는 게 뭐예요? 특수문자죠. 한글 입력 상태에서 미음키 눌러주시고 한자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바로 확인해서 볼까요? 여기 해당되는 글자 있죠? 한 칸 띄워주시고 그대로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럭 설정해 줘야 되겠죠? 글자 크기 수정해야 되니까 블럭 설정해 주시고 홈 탭으로 가셔서 우선 가운데 정렬로 바꿔 놓을까요? 자, 세로 정렬도 가운데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지시가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쉽게 찾도록 바로 그냥 굴림 선택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흰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파랑 되어 있죠. 자, 파랑이라는 거 선택을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사각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의 그림자 있죠.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안쪽에 대각선 왼쪽이라는 거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HIJ 쪽에는 삽입 탭으로 가셔서 그림 클릭해서 해당된 ITQ 픽처라는 폴더에서 해당 로고 그림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로고 3.jpg죠. 선택해 주시고 도구 삽입 바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 보시면 여기 밑에 미래과학고라는 부분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있죠. 클릭을 해서 선택만 해주시고요. 여기 데이터로 가셔서 여기 데이터 도구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 나타났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첫 번째 제한 대상은 여기는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본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지시되어 있는 D5에서 D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이렇게 마우스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다음 조건 G5에서 G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1킬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시고요. 지표준 뒤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 명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명이 붙어서 나타나죠. 그러면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명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렬은 그냥 가운데 정렬로 이건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름정인데요. D5에서부터 D14까지 블록 설정 해주시 J14까지죠. D5, J14까지 블록 설정을 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그 다음에 해당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해당되는 부분 블록 설정했을 때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이제 이 표에서 1에서 6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함수식으로 작성할 건데요. 1번의 월 매출액은 반올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쓰고요. 그리고 해당 글자에 원하는 데에서 세 글자 오른쪽에서만 뽑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같이 쓸 거예요. 우선 컨트롤 키 그냥 하나만 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먼저 수식 함수는 이퀄부터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라이트로 해서 B5번에 해당되는 곳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585까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계산식에 나온 그 조건에 있는 식대로 해서 이 라운드로 반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이 B5라는 건 B6, B7 이렇게 각각 다음 칸들 변하면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칸이 아까 이 너비를 좀 조절 안 하신 분은 이거 조절 좀 해주시고요. B9에 해당되는 J5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역시 수식 입력줄에서 이퀄 먼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리피트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리피트는 반복을 한다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계산식 지금 이거는 100으로 나누라는 거죠. 이용 인원수를. 그래서 G5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G6, G7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자동 입력되게 컨트롤 엔터를 하면 모든 블록 계산된 곳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 15에 해당되는 3번을 할 건데요. 거기에는 하늘전자 이용인원수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랭크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몇 위까지 하는 글자 한글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선택해 주시고 이퀄 써주시고 수식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G8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용 인원수 공장 여기에 대한 이용 인원수죠. 그리고 G5에서 G14는 이용 인원수 전체에 대한 거죠. 이게 지금 하늘전자의 이 부분 이 천안공장에 해당되는 이게 몇 위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그대로 그냥 엔터 하면 되죠. 그러면은 5위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자, 위라는 거 나타나기 위해서 이 연산자를 이거를 붙여 쓰라는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면 4번은 바로 밑에죠. 이 16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학교의 식자재비 월 합계를 할 건데요. 조건에 대한 입력 데이터는 dsum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dsum 함수는 해당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된 열의 합계를 구한 함수죠. 자, equal 해주시고 해당된 dsum 함수에 맞는 조건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범위는 지금 해당된 요 지금 범위 있죠? B14에서 J14까지고요.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 잘 모르면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도움말이 이렇게 나타나서 설명 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 이렇게 꼭 그 함수의 작성에 대한 거 설명을 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값이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5번에 해당되는 이 비고 밑에 있죠. 여기 J15에서 커서를 놔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작성할 건 하나연수원 관리 등급에 해당되는 건데 조건 보세요. 관리 번호가 2번 두 번째 글자가 S면서 이용 인원수가 300 이상이면 이거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라는 거죠. 그래서 AND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 때문에 만약에라는 if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mid 함수까지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역시 equals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라는 거는 제일 바깥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S라는 글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AND라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까지 해주시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A 아니면은 B로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역시 각각에 대한 함수 여러분이 각각 이렇게 찾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B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6번 선택되어 있죠? 제16에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6번에 해당되는 건 이용 인원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VLOOKUP 함수는 해당된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과 같은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지정된 열 번호에서 동일한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퀄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H16에 해당되는 거 그다 조건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작성한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여기에 335라고 나오네요. 335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홈 탭에서 맞춤을 오른쪽 정렬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값들 이런 것들 모두 다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자료 있죠? 정답 파일 그걸 열어서 정답 파일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7번에 해당되는 조건부 서식 작성할 건데요.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요. 그 내용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할 위치부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G5에서부터 G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주셔서 스타일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해 주시고 아이콘 집합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타 규칙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새 서식 규칙 제일 위에 거 선택 되어 있고 아이콘 스타일을 위로 가보시면 여기에서 새 방향으로 된 3방향 화살표 컬러가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혹시 이 모양이 거꾸로 돼 있다면 아이콘 순서 이거 바꾸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여기에서 J14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다시 홈 탭 여기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새 규칙을 가주세요. 그리고 새 서식 규칙 대하상자 나타났죠 또? 이번에는 규칙 유형을 제일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하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그 해당된 부분 드래그해서 해줘도 되고요. 그냥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5 앞에는 달러가 표시 안 되고 G만 달러가 표시됐죠? 자, G5라는 곳 가보도록 할게요. 자, G5. 그 다음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G6에 5가 되죠? 그 다음에 G6이 되죠? 그 다음에 G7, G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숫자는 계속 바뀌어야 되죠? 이 행에 대한 거. 이거는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식 눌러주시고요. 서식에서 여기에서 글꼴 탭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꿔줘야 되는데요. 색깔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파랑이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블록 설정 없애고 볼까요? 그러면 우리중학교 서울과 수원에 있는 이 우리중학교 색깔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다시 여러분들 그 조건에 한글로 그냥 표기되어 있는 내용 있죠? 그걸 읽어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제 2작업 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작업의 B4 셀에서부터 H14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제 2작업으로 가셔서 B2 셀에서 그대로 붙여넣기라는데요. 너비가 안 맞죠? 이 경우에는 홈탭의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열너비까지 맞춰서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B2 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있죠? 이거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복된 항목 제거 대하상자 나타났죠? 모두 선택 다 있는데 먼저 취소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옆에 이건 체크 놔두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필요한 구분이라는 곳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6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
때 제거됐다. 4개의 고유한 값만 그대로 유지된다 해서 4개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건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B2셀에서 여기에서 데이터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에 바로 위에 필터 있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운영 계실 필터의 옆에 있는 이 셀렉터 버튼 있죠. 요거를 단추 클릭한 다음에 날짜 필터, 해당 필터 이렇게 자 클릭하면 나타나죠.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것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나타났죠. 여기 첫 번째 항목에다가 2006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01-01이라고 입력하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2007 12 그 다음 32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날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되죠. 이제 자동 필터 조건 보시면 행렬 바꿔서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죠. B2 셀에서부터 H5까지 이렇게 모두 블럭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B9 셀에 커서 놔두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클립보드에서 바로 붙여넣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행렬 바꿈이라는 거 있죠. 체크하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너비랑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조절을 좀 해서 글자들 다 보이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을 할 건데요. 제1작업으로 다시 가서 B4에서 H14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3작업에 B2 셀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홈탭에서 선택에서 열너비로 이렇게 해서 너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이제 C2 셀 선택해 주세요. 구분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라는 곳 있죠. 여기에 정렬이라는 거 해주세요. 지금 조건에 그 위에 그 해당되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정렬 대상자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열을 구분으로 바꿔주세요. 자, 구분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정렬은 여기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새로운 목록을 작성할 건데요. 목록 항목에 자 엔터키 누르면서 공장까지만 해주세요. 공장에서는 엔터키 눌러주지 마시고요. 추가를 하셨죠. 그러면 이거 선택되어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정렬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기관명의 개수와 이용 인원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자, 이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되죠. 데이터 탭의 윤곽선에 보시면 부분합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여기는 구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바꿔주시고 부분합에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계산 항목 있죠. 요거는 개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 예, 기관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체크 이 상태로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류 필터 여기에서 부분합 선택을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여기 하실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없애주시고요. 여기에서 구분해서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라는 거로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 선택, 기관명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용 인원수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나타난 거 있죠? 윤곽선 없앨 거예요. 다시 윤곽선 탭에 가서 그룹 해제 클릭해 주시고요. 윤곽 지우기 있죠? 요걸 하면은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절이 필요한 부분 있죠? 이런 것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 좀 해주세요. 이제 제4작업 작성할 거예요. 제1작업으로 가셔서 차트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지금 차트가 쪼개진 원형 차트죠. 그래서 원형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사용할 건데 제목을 보세요. 식자재비 현황이라고 해서 이 식자재비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와 그리고 기관명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모두 다 나오지 않죠. 보시면은 우리 중학교에서부터 늘 푸른
센터 그리고 미래과학고까지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식자 대비 이렇게 세 행도 선택을 해주세요. 하늘전자 포함 안 되죠? 그 밑에 미강도 포함 안 되고요. 아리초등학교 다시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나연수원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나과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반도체 21도 안 나오고요. 인성교육원 나오나요? 예, 나오니까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역시 눌러서 클릭.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영역 가지고서 이제 차트를 만드시면 돼요.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시고요. 차트에서 이제 원형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원형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쪼개진 원형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차트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디자인 탭에서 위치 지정 있죠? 차트 위치 클릭해 주시고요. 새 시트로 해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맨 앞에 제4작업이라는 차트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제3작업 뒤쪽에 이렇게 갔을 때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러면 제4작업 나타났죠. 자, 시트4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있죠. 그럼 이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요. 차트 레이아웃에 보면은 7개가 나와 있죠. 저희 레이아웃 6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 역시 보면은 여기도 차트 각각 번호가 있는데요. 저희는 스타일 16이라는 거로 그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선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꿔야 되는데요.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글자 바꿀 수 있도록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냥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에 이거 굵게 안 돼 있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11포인트 선택하면 글자 바뀐 거 방금 확인이 됐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는데 이 기본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 해주시고 질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분홍 박엽지라는 거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우스로 가져가면 그림 영역 보이죠?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영역 서식으로 가셔서 채우기 없음 선택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목 서식 할 건데요.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 내용 지워버리시고요. 그대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홈 탭으로 가셔서 지시되어 있는 굴림이라는 글꼴 그리고 16포인트 그 다음 굵게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에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위쪽 여기에서 보통 효과에 보시면 강조 2라는 거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 보통 효과 빨강 강조 2라는 거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 확인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레이블 표시되어 있는 거 수정할 거예요. 저희 지금 이름은 전혀 안 나와 있죠. 퍼센트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건데요. 특값, 특품가 이 계열 부분을 우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이라는 탭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레이블 옵션 이거 상태에서 항목 이름 그리고 백분율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분기호 여기 보시면은 구분기호는 줄바꿈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놔주시고 그리고 닫기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조건 보면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 지금 바꿀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시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기 그 나온 이 내용이 조금 옆으로 회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지금 조건 보시면 그 7번 조건의 서식에 데이터 계열을 첫째 조각에 각 90도 회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 서식을 여기 서식 탭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90도라는 걸 지시된 것처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하나연수원이 제일 위쪽에 나오도록 이렇게 출력 형태와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작업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시험을 끝내고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모의고사 3회 같이 풀어볼게요.